안녕하십니까, 꼼돌이빠입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 실기 관연도 문제 단답식마 2020년 2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경계구역 6점짜리 건데요. 경계구역 하면은 기본적으로 600 딱 생각하시죠. 맞죠? 600제곱미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600. 한 변의 길이는 기본 50m입니다. 기본 50m 이하.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는 50.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준을 600에서 요 600 있죠, 600. 600에서 500으로 갔다가 700으로 갔다가 1000으로 갑니다. 500, 600, 700, 1000 요렇거든요, 그냥. 500, 600, 700, 1000. 예. 자, 해보겠습니다.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은 두 개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층에 미치지만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층을 두 개 층에 미치도 되는 거는 두 개 층에 합쳤을 때 500 이하일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이거죠. 두 개 층을 분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층에 한 개씩이나요. 한 건물에 한 개씩 하든지. 야, 한 층에 한 개씩 하는데 두 개 층을 하나 묶을 수 있는 거는 두 개 합쳤을 때 면적이 500일 때 가능하다 이거죠. 200 합쳤을 때. 자, 그리고 지하에 있을 때는 700입니다. 700. 지하구는 지하에 있는 거는 700입니다. 700. 지하구는. 그다음에 그 건물 안에가 전체적으로 보일 때는 1000입니다. 1000. 범위가 1000제곱미터. 내가 50m는 따라가고요. 자, 하나의 경계구의 면적은 600. 한 변은 50. 그 다음에 전체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는 1000. 자, 지하구 700. 자, 원래 안 났지만 두 개 층을 하나로 할 때는 500. 자, 500, 600, 700, 1000, 50. 그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등 재현 설비, 재현 설비의 화재 감지 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 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재현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네. 기존 600이고 두 개를 합치려고 하면 500으로 넣을 수 있고 지하구는 700이고 전체가 훤히 보이는 데는 1000으로 할 수 있다. 맞죠? 1000을 하나로 그 한 경계구역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500, 600, 700, 1000. 배선용 차단기. 우리 차단기 보면 그림에 차단기 많죠. 차단기 종류가. 예. 차단기 종류가 많은데 네모해갖고 B자를 쓰면 이건 배선용 차단기거든요. 이 배선용 차단기에 3P, 3극. 예. 3P, 3극. 3P는 3극을 나타냅니다. 극은 솔직하게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선.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차단기에 네 개가 꼽힌단 말이죠, 선이. 4극이라, 이건 4극. 이거 4극. 이거 4극.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갈흑, 회청. 예, 4극. 이거 4극. 이거 3극은 없네, 맞죠? 현재 그림에. 예, 우리 집에 보면 2극짜리 많죠, 맞죠? 단상이 보통 다 2극이죠, 맞죠? 예, 2극. 그 다음에 225AF. A는 암페하고 F는 프레임인데 어떤 틀, 그렇게 이게 차단기라는 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모난 거. 예. 보여주겠습니까? 225AF. 이게 225AF거든요. 저 225AF고, 그 다음에 100짜리요. 예. 요거 225AF. 요거는 100AF. 그 다음에 프레임 크기는 차단기 크기고, 프레임 크기 150은 전격 차단 전류인데 원래는 AT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225 AF 150 AT 쓰거든요. 근데 이걸 줄여갖고 150A 그냥 이랬어요. 트립 차단된단 말이죠. 차단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한다. 이건 전격 전류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AF는 프레임 크기. 여기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보이죠? 같은 프레임인데, 하나, 둘, 셋, 넷. 얘가 전부 다 100프레임인데, 안에 차단은 전부 다 전격 전류는 100A, 60A, 75A. 다 틀린 거라요. 차단 전류로, 전격 전류로 너무 다 올려놔보면, 모터가 어느 정도 되면, 예? 오버되는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떨어져갖고 모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크게 해놔보면 안 되는 게 맞죠. 거기에 딱 맞게 해야 되거든. 딱 맞게 하다 보니까 차단기 보면 전격 전류를 다 틀리게 돼 있죠. 맞죠. 프레임은 다 똑같다. 뭐죠. 맞죠.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프레임은 다 똑같고, 또 요럴 때 한번 보죠. 이제 요거. 만약에 지금 요 옆에는 없다 치고, 요에 있을 때, 60A 차단기가 여기 한 개 있단 말이라 맞죠. 근데 여기다가 60A를 하나 꼽으려고 하면 이 차단기를 여기에다가 꼽으면 안 꼽힙니다. 이게 안 꼽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어떤가 하면은 100AF에 60A 요래 있거든요. 크기가 100이란 말이에요. 얘는 크기가 50AF에 40A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 50프레임이라 이거지. 차단기가 작아요. 큰 거 이런 걸 똑같은 거 여기다가 만약에 장비가 한 개 더 들어가고 놀락하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러면 50AF에 60짜리가 있거든요. 예, 여기만 60이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60만. 크기는 쫓겨나면서 작으면서 크기는 50AF 프레임이면서 차단이 60으로 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나 같은 60이니까 전격 전류는 똑같고 프레임 그렇게 크기는 틀리다 이 말이죠. 크기는. 그때 이제 프레임이 쓰이지 맞죠. 분전반을 이거 다 뜯어 고치지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단기를 거기에 맞게 그 프레임은 틀려도 차단 전류는 전격 전류는 똑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이 안에 분전반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그렇죠. 전격 전류라고 하겠네. 전격 차단 전류, 트립 전류 이랬죠, 맞죠, 원래는. 3번 축전지, 예, 5점짜리입니다. 이거 문제 시험 자주 나오네요, 맞죠? 연축전지 일단 저 노란색 안 칠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그 연축전지는 연 할 때 요거지 않습니까? 요게 2V, 예, 공칭전원요. 알칼리 할 때는 R 이래 되기 때문에 요게 1V, 요거 1.2 1V인데 1.2V 이래 되죠, 맞죠? 1V 원래 1V인데.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공칭 용량이 5A 1시간에 5A 쓸 수 있다, 맞죠? 이건 5A를 2시간 쓸 수 있고, 다른 말로 1시간 동안 10A 쓸 수 있고, 맞죠? 보수율, 우리 보수율 쓰죠. 용량 저하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0.8이죠, 맞죠? 축전지 방식, 보통 충전 방식은 우리가 표준으로 쓰는 방식이고, 급속 충전 방식은 2배 급속 충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한 번씩. 예, 2배로 쓰는 거. 2배의 전류를 충전하는 방식이고, 회복 충전 방식은 기능 회복을 할 때 회복 충전 방식. 자기 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것은 세류 충전 방식. 요 세류 충전 방식도 한번 나오고, 회복 충전 방식 나오고, 부동 충전 방식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 세류 충전 방식은 자기 방전량만 한다. 그렇게 지가밖에 모르는 거라요. 이건 한방 세류 충전 방식이라요. 한방 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한방 때려야 된다. 세류 충전 방식. 자기 거밖에 모르게. 세류 충전 방식. 자, 부동 충전 방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부동 충전 방식. 부동 충전 방식은 우리 그냥 집에다가 교류 전원 돌에다가 그냥 아답터 하나 꼽아놓고, 아답터를 다른 말로 이거 충전기라고 하지 맞죠? 충전기. 또 다른 말로 그 ACS DC로 가니까 컨버터라고 하기도 하고, 컨버터. 예, 아답터 충전기 컨버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맞죠? 예,
어댑터 하나 꼽아놓고 뒤에다가 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예, 배터리 요거 하나 저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 충전되는 건전지 그거 하나 꼽아놓고 뒤에다가 다시 저 병렬로 해고 부하 하나 꼽아놨다 이 말이죠. 그냥 부하 여기 있죠, 맞죠? 충전기 그 다음에 축전기 그 다음에 부하 병렬로 연결해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부동 충전 방식이죠, 맞죠? 그 1번 전지의 자가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충전기에서 축전지를 그 축전지 있지 않습니까? 축전지가 전지 아닙니까? 어차피 요거를 저 방전된 거를 보충함과 동시에 2번 부하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한다. 부하를 갖다가 다시 하나 더 부하에 대한 상용 부하는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한다. 여기 2번. 그 다음에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한다. 요거 3번. 여기에 부하가 큰 부하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하를 한다. 요게 3번. 이래야지 맞죠? 부동 충전, 전지의 자가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되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한다. 그렇죠? 부동 충전 방식의 회로 계략도 작성. 저는 교류 전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다가 전지는 전지인데 축전지, 그 다음에 그냥 이래갖고 부하 이게 다죠 뭐. 그 다음에 축전지 광방전 및 방전차 기능 회복 충전 방식.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250A/h고 상시 부하는 8kW 전압 100V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P는 VI 해갖고 그냥 전류는 요 넘어가면은 이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I는 P분의 100분의 8K니까 1000이잖아요. 8000 그러면 80A 나오고 그 다음에 적정 용량 축전지 요 축전지 요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250 나누기 1시간 25A. 예, 여기 80A 두 개 더 아마 105A 맞죠? 간단하죠 오늘요. 비상 콘센트 이거 설치하는 데는 보통 11층이거든요. 비상 콘센트 할 때 이 콘센트 할 때 보면요. 센 있죠. 센. 요게 11층이란 뜻이에요. 11층. 11층 이상 되는 다 설치하라 이 말이죠. 11층 이상인데. 요 센 있죠. 센. 요게 11층이란 뜻이래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이고 요 트 할 때 트 여기 하나 둘 세 개거든요. 요게 지하 3층이라는 뜻이래요. 지하 3층 바닥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모든 층에다가 설치하라. 11층이고 지하 3층. 콘센트 할 때 센 할 때 요거 11층. 그 다음에 트 할 때 트 요게 3층 지하 3층. 그죠?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 기준 지하 층수가 3층 요 센 트 할 때 트가 3이잖아요. 맞죠? 3층이고 바닥 면적은 1000. 그다음 이 건물에 설치한 비상 콘센트는 몇 층인가? 3층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에 다 설치하란 말이죠. 지하 4층이니까 지하 1층, 2층, 3층, 4층이고 11층 이상은 다 설치하겠네. 11층 이상이 11층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11층. 먼저 여기 15층 건물이 있어요. 15층. 그러면 비상 콘센트 어떻게 해요? 11층, 12층, 13층, 14층. 저울로 14층 설치하고 바닥 면적 3층 이상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하 몽땅,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래 되죠. 맞죠? 지하 1층, 2층, 3층, 4층, 11층 이상이게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이래 되죠. 맞죠? 그래서 지금은 지하 11층이니까 요 11층 하나밖에 없죠. 맞죠? 11층 이상 센 요게 11층이래. 11층 트 요게 3층 지하 3층
자, 3층, 1000, 11층, 1, 2, 3, 4. 요래서 이제 다 설치하는 거고. 11층은 11층 이상은 무조건 설치해야 되니까 11층이고. 6분. 옥내 소화전의 비상전은 요 6점짜리인데요. 소칠이 이거 소화전은 7층이거든요. 소칠이 2000제곱미터고, 그리고 지하에는 3000이거든요. 3000. 소칠이 3000. 요까지가 소화전 비상전은 7층, 2층, 소칠이 3000. 이렇게 되거든요. 소칠이 3000. 그 다음에 20분 비상조명등을 켰다. 소칠이 3000이 비상등을 20분 동안 켰다 이 말이죠. 소화전. 옥내 소화전의 비상전원은 7층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 이상일 때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소칠이 3000.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은 20분 동안 유효하게 작동해야 된다. 20분 동안 비상조명등을 켰다. 얘가. 그리고 뭐 일반 상용전원에서 중급됐을 때 비상전원 가는 거는 어차피 자동으로 가야 되죠. 맞죠?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비상전원은 다른 저거하고 방화구획 해야 되습니까? 맞죠? 딱 막아라 이 말이죠. 정확하게 불나지 않도록 방화구획을 확실하게 구분해라. 방화구획을 할 것. 소화전은 7층이고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하 합계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전원 소화전을 설치하라. 그 다음에 소화전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라. 맞죠? 소칠이 3000. 비상조명등 20분. 예, 자동으로. 그 다음에 방화구획. 통로유도등 설치 제외장소. 통로유도등 설치 제외장소는 구보로 30, 20 피난 간다. 통로유도등을 제외할 때는, 설치 제외하는 데는 구보 30, 20 피난. 구보 30, 20 피난. 구부러지지 않은 통로, 그렇게 일직선으로 됐단 말이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통로 길이가 30 미만인 복도, 통로는 30m 안 된단 말이란 말이죠. 30m 알로는 통로도 유도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30m 미만인 복도, 통로.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통로에 30m 미만인 데는 통로 유도등 설치할 필요 없다. 제외. 예. 그 다음에 구보 30, 20 피난.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 미만. 걸었어. 20m. 보행거리 20m는 꾸불탕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피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통로 유도등을 설치 제외할 수 있다. 통제 구보 30, 20 피난. 구보 30, 20 피난. 8번 길이 18m 통로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객석 유도등의 수량은 최소 몇 개인가? 이거 3점짜리인데요. 객석 유도등은 객사 해갖고 죽었다 이 말이죠. 객사. 그 다음에 또 그 개수 관한 거 보면 유도표지 있거든요. 유도표지 에서 끝나지 말고 지시봉 하면 되거든요. 유도표지 지시봉. 그러면 여기 이제 저 시봉, 예, 여기 10이고 요게 봉 5 되거든요. 5. 여기 15라 15. 유도표지 지시봉. 그러면 15로 나누면 되고 15로 나눠갖고 빼기 1 하면은 되는 거고, 객사는 4분의 n-1 객석 유도등은 객사. 그 다음에 이제 복도 통로, 복도 통로, 거실 통로. 이거 이제 그 두 가지거든요. 거실 통로 유도등하고 복도 통로 유도등은 20이거든. 20. 둘이 쌍디라 해야 되나? 같이 두 개니까 20이거든요.
그래 라카마 거북이 거실하고 그복 그다음에 이 그리고 거북이 이래 되죠 맞죠? 거북이 하면 거북이가 20이죠 맞죠? 그하고 복이 20이 다 해갖고 20. 그다음에 유도 표지는 유도 표지 G10 10봉 해갖고 15 되고 이거는 객사 해갖고 죽었다 이 말이죠. 객사. 네. 그 지금 4분의 객성 유도도 객사잖아. 4분의 18 마이너스 1는 3.5 절상 해버리니까 4개 나오죠. 맞죠? 요 는이 아니고 는에다가 요렇게 점을 찍어야 된다. 맞죠? 절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열감지기에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에 대한 거 나오시는데 이건 내화구조. 거기서 그 공기관의 길이는 100m.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할 때 보면 이건 연기 감지기인데 요것도 100m 맞죠? 근데 이제 요 20m인데 야는 5m에서 100m고 야는 20m에서 100m고 공기관의 감지구역 각 편의 수평 거리는 1.5. 야는 그 벽과 0.6. 예. 이거 잘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관의 상호간의 거리는 이 공기관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내화 구조 콘크리트 구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9m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구조는 좀 더 좁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좀 더 좁아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m. 지금 요 내화 구조니까 9m. 기타 구조는 6m. 그 다음에 검출부의 각도는 5도. 예. 연기 광전식 분리형. 요거는 이제 5에서 100m. 공칭 감식을 요거 하나 놔둬야 되고. 요거는 이제 송광부하고 수광부. 요래 있으면 송광부에 가고 수광부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데 요 뒷벽 1m. 요 뒷벽 1m. 요거 0.6m. 공기관 차동식 분배, 그 공기관의 차동은 여기서 여기까지 1.5m. 그렇죠. 요 1.5m. 야는 0.5m. 요거 같이 한번 봐줘야 됩니다. 맞죠? 헷갈리갖고 맞죠? 기본 가닥수 문제 하나 나왔거든요. 기본 가닥수 배관 문제하고 자탐은 7 플러스 2고 가스 그 다음에 CO2하고 할로는 8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는 기본적으로 9 플러스 6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가닥수가 7 플러스니까 7, 9, 11, 13, 15 나가고 가스 소화 설비는 8, 13, 18, 23 이렇게 나가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는 9, 15, 21, 27이 나가는데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둘게. 일단 기본적으로 7 플러스 2, 8 플러스 5, 9 플러스 6 이거 왜 안 넣고 문제 풀다가 조금씩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맞죠? 기본적인 거라 맞죠? 기본적인 거. 7 플러스 2. 여기서도 지금 현재 7 플러스 2라고 하지만은 우선 5층 이상이고 3층 제곱 초과할 때만 경정술이 한 가닥씩 증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 지금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일곱 가닥 되는데 요 빨간색은 처음에는 한 층일 때는 7가닥,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닥일 때는 9가닥 되는데 요 5층 이상이고 3층 제곱 초과가 안 될 때는 요 경종이 우선 경보 방식이 아닐 때는 요게 이제 8되죠. 맞죠? 한 가닥씩 늘어나는 거 요 경자가 빠지갖고 요 빠지는 거다 하고 되는 요 중복이 안 되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는 거래. 그럼 요 감지기만 계속 늘어나는 거 7, 8, 9, 10 이래 되는 거래. 맞죠? 근데 만약에 5층 이상이고 3층 제곱 초과할 때는 7, 9, 11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보통 이래 나오거든요. 맞죠? 5층 이상이고 3층 제곱 초과일 때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요걸로 4층이고 뭐 이래 나오면 그 7, 그 다음에 9 나가야 되는데 7, 8로 간다 이 말이죠. 맞죠? 기본 안 하고 요새는 이걸 많이 꼬아갖고 안 내고 점수가 많이 안 나와. 10점 뭐 15점 이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점수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가닥수 나옵니다. 이거 가스 소화 설비는 8 플러스 5.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는 9 플러스 6인데요. 일단 8 플러스 8, 8개를 한번 볼게요. 노란색은 그 다음 층에 갈 때는 안 늘어나고, 빨간색이 요 지금 8 플러스 5니까 5개니까 5개가 늘어난다 이 말이죠.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 감지기 B,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사이렌, 방출 지연 스위치. 그냥 똑같아요. 이거 가스 야들 두 개는 앞쪽안에 똑같아요. 전전 감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감지기 A, 감지기 B, 전전 감감 똑같고, 그 다음에 기방 왜 그 아가씨들 있는 데 있습니까? 기방이 사방에 있단 말이죠. 기방 사방, 예, 기방 사방, 기동 스위치, 방출 표시 등, 사이렌, 방출 지연 스위치. 기방이 사방에 깔려 있단 말이죠. 기방 사방. 그 다음에 이거는 기계 주사전. 전전 감감 기계 주사전. 기계한테 주사를 한 방 놓는다 이 말이죠. 요 전자도 여기 요거 중보가 있거든요. 요거는 계속 플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전전 감감 기계 주사, 기계한테 주사 놓는다고 이렇게 하면 기방 주사, 기방 사방 기계 주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공부 조금만 하면서 변칙이 있거든요. 변칙. 일단 외워놓고 여기서 바꿔야 되거든요. 일단은 전전 감감 기계 주사, 전전전 감감 기계 주사 이래 해도 되고, 전전 감감 기방 사방, 기방이 사방에 있다. 기계한테 주사 한 방 놓자 이렇죠. 앞에 거는 공공표, 발전 경감. 그 경찰 이름 중에 경찰 계급 중에 보면 경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감지기인데 회로 가기도 하고 감지기 가기도 하고 종류가 많죠, 맞죠? 그다음에 요거 전선간 배관 선정하는 게 있거든. 전선간 배관 16mm 안에 선이 몇 가닥 들어가느냐, 22 안에 몇 가닥 들어가느냐, 28 배관 후광 전선간 안에 선이 몇 가닥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몇 가닥이면은 몇 배관 어떤 걸 선정해야 되나 이 말이죠. 자, 여기서 36은 요 3자로 해갖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보통 요거는 잘 안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28은 요 8자 맞춰갖고 8가닥 이상 되면 28을 써야 되는 28 8가닥 이상. 22는 일단은 중간이기 때문에 빼내고 나중에 그 계산하고 나서 적으면 되거든요. 16은 1.5 스퀘어 1.5 제곱 밀리미터인데 저번에 밀리미터 이렇게 갖고 헷갈리는데 1.5 스퀘어락 하기도 하고 1.5 제곱 밀리미터는 요 1에서 6 있지 않습니까? 16 요게 요 1에서 6 6가닥 요거 똑같은 게나 요거 우리가 요 감지기 할 때 요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죠? 요거는 이제 선로 쪽에 쓰는 게인데 요거는 이제 6의 보수가 4니까 4가닥. 예, 요거 두 같이 10에 어차피 선이 더 굵으니까 요거보다 6가닥보다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작게 들어가는데 이제 6의 보수 보면 우리 10 보면 10의 보수 보면 4 있죠. 4 맞죠? 어차피 4 들어가야 되니까 5 아니면 4라 맞죠? 더 작아야 되니까 이게 더 굵으니까. 그 다음에 28은 8가닥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6은 이거는 다 안 되고 요 13가닥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다 놔두고 요 8자 요거하고 요 16 이렇게 6가닥까지 요건 요 4 4가닥 이렇게 하면은 16mm 안에 1.5 스퀘어가 6가닥까지 들어간다. 28 안에 8가닥부터 시작이다. 8가닥 들어가면 28, 9가닥 들어가면 9가닥이면 28, 10가닥이면 28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요거만 알면 되죠, 맞죠? 중계기 설치 기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요거는 중계기는 중간이잖아요. 중계기가 발신기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하고 그 같은 놈이잖아요. 맞죠?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자동이고. 근데 수신기가 있으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중계기가 중간이거든요. 맞죠? 그게 깜빵이죠, 깜빵. 중도에 수감되면 전가가 수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라. 중도에 수감되면 전과가 수정이 예상된다. 이래 됩니다. 중계기 설치 기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도통시험을 행하지 안 하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중계기, 도통시험, 수신기, 감지기, 중도 수감. 중계기는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으면 수신기하고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전과 수정 예장. 예. 그 수신기에서 직접 안 가고 지가 이제 저 중계기에서 직접 그 근처에 있는 전원에서 수신기에서 전원을 받지 않고 근처에 있는 어떤 전원에서 직접 뭐 바로 5m, 10m 안에서 받으려고 하면 수신기 저 먼 데서 안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계기 전원 근처에서 땡기려고 하면 전원 입력책에다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전이 됐을 때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는 통신선을 날려갖고 정전됐을 때 수신기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원 입력책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전 시 수신기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예비전원, 상용전원을 시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에 수감되면 전과 수정이 예상된다. 중계기 설치 기준입니다. 차동식 서포터형 감지기, 예, 요거 4전인데 차동식 서포터형 감지기, 예, 집에 방에 있는 거 그 차동식 서포터형 감지기 아닙니까? 그냥 그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리크 구멍이 축소되면 감지기 작동이 빨라지고 입을 요래 모으면은 공기가 쏙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크게 모으면은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비화재보의 원인이 된다. 공기가 너무 빨리 돌아보니까 이게 오보, 예, 오작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감지기 자꾸 울어부는 거예요. 비화재보, 다른 말로 오보가 원인이 된다. 리크 구멍이 확대되면은 감지기 작동이 늦어진다. 입을 크게 벌려갖고 공기를 빨아당기게 안 빨아당기면 천천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또 신기하면 구멍이 작으면 빨라지잖아요. 맞죠? 구멍이 작으면 빨라지죠. 구멍이 작으면 빨라지고 구멍이 커지면 아무래도 늦어지죠. 뭐 구멍이 커지는데 그 다음에 구멍이 작으면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작으면 오작동이 생긴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장,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장, 절연된 충전부하고 외함. 네, 요거 이제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 절연장은 충5, 그다음에 선교 20 이래 되거든요. 충전부와 외함 절연장은 DC 500V에 5메가옴 이상. 그다음에 절연된 선로관은 20메가옴 이상이고 교류 입력전과 외함관은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예, 충5, 그 다음에 선교, 선로관, 그 다음에 교류 입력척, 요거 20메가옴. 예, 충5, 선교 50, 충5, 선교 20.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절연장. 예, 전부 다 이거는 DC 500V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메가옴 이상 나오면 되는 거는 충. 그 다음에 20메가옴 이상 나오는 거는 선교, 선로관, 그 다음에 교류 입력청과 입력책과 외함관, 그건 20메가옴 이상. 선교 20, 충 5. 그래서 절연장 외울 게 망창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맞죠? 제1 경계구역 나오면 그 절연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메가를 DC 250V에 갖다 놓고 250에 맞춰 놓고 딱 재면 0.1메가옴 이상 나오면 합격입니다. 제1 나오면 0.1, 제1 경계구역 나오면 0.1메가옴, 제1 경계구역 나오면 0.1메가옴. 그 다음에 유비는 자동가수 5메가옴 이상입니다.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 등 누전경보기, 자동화재 속보 충전부하고 외함, 가스 누설경보기, 수신기. 자, 그 다음에 경발중 콘센트기기, 선교, 경발중 콘센트기기, 선교. 예, 요거는 20메가옴 이상. 경종, 발신기, 중계기, 비상 콘센트, 기기에 절연된 선로관, 기기의 교류 입력전과 외함관, 선교, 경발중 콘센트 기기 선교 20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감지기 가수 10회로, 감지기 50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에 10회로 이상 되는 거는 50메가옴 이상. 수신기 수십 회로 이상 되는 것 이상은 50메가옴 이상. 감지기는 가수 되려고 하면 10회로 이상 돼야 되는데 50메가옴이고, 유비 간우 장비할 때 유비누 자동 가수, 유비는 자동 가수가 되는데 얘는 5메가옴 이상입니다.
경발중 콘센트 기기 선교는 20메가옴 이상. 네, 이상입니다.